자, 현지인 인터뷰. 민동님들 우리 부산 와가지고 만나요, 이 사투리. 아니요, 사투리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유튜버 태왕인데요. 진짜 전국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부산 해운대에 오게 됐습니다. 부산이라는 곳이 피난민들이 모였던 동네에서 지금의 부촌까지 정말 멋진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운대 부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군암로라는 곳인데요. 군암로가 그 해운대 중동에 위치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젊음의 거리로 되게 유명하대요. 서울로 치면은 서울 홍대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많은 축제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도보가 되어 있고 양 옆으로 많은 상권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번화한 곳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사실 부산을 세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좌동 신도시가 1990년도에 처음 생겼던 신도시고요.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이런 것들이 있는 우동 신도시가 있고요. 지금 이 중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대요. LCT가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고요. 이곳이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상업 건물, 모텔,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곳인데 요즘에 하이엔드 주거 공간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거 공간으로서도 많은 위상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군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가 거북이 구자를 써서 원래 이 동네에 거북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붙은 이름인데 사실은 거북이 말고는 별게 없었던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갯벌이 있고 어업 활동을 하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운대가 관광지로서 역사가 시작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제시대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온천이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운대에서 나는 온천은 특이한 성분인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닷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먹을 수 있는 식용 온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온천을 개발하고 놀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관광지 역사가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동네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산 밀면 하나 보셔도요, 이게 이북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북 사람들이 피나는 부산까지 왔는데 냉면이 먹고 싶은데 면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미군들이 이제 나눠주던 부호품 밀가루가 있었거든요. 밀가루를 면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냉면처럼 흉내를 냈던 게 부산 밀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봐도 부산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작가 중에서 최민식이라는 사진작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이 옛날 부산 모습을 많이 사진에 담아뒀는데 지금은 이렇게 번화하지만 그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 그런 풍경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지금도 그 60년대 부산에 살았던 분들은 좀 습하고 시멘트 냄새가 많이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옛날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시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메러디스호를 타고 이북에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고 특히 해운대에 있는 꽃분이네 거기 집에 얹혀 살게 되면서 국제시장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영상도 함께 보시면 옛날 부산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부산 해운대 빌딩 숲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해운대역이 생기면서 수영만을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빌딩 숲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여기에 요트 경기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했던 해운대가 비치 벨트를 따라서 사람과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88년 올림픽과 더불어서 1994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부터인데요. 자, 지금 또 중동은 새로운 역사를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정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은 제가 2편에서 소개해드릴 하이엔드 공간이 지어지는 곳인데요. 상업이나 생활 숙박을 겸비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모티브로 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 많은 자연입지 가운데서 오히려 녹지는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없는 게 강하고 바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남해안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고 있는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 데다가 특히 해운대 주변으로 좋은 학군이 많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든 학군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관광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은 돈과 또 학군과 자연 입지가 다 조화로운 막강한 인프라를 가진
부촌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신도시 중에 제일 처음은 자동 신도시예요. 자동 신도시가 워낙에 부산이 사람들은 모이는데 사람 살만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990년대 처음 만들어졌던 신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우동에 여러분 아시는 마린이나 센텀시티 하이엔드급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택시기사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동이라고 하지 않고 우동 안에서도 센텀하고 마린시티를 구별한다고 하는데, 센텀시티는 비행장을 이제 개발해서 만든 신도시고요. 또 마린시티는 수영만 매립지를 개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해운대 놀러 왔을 때, 와, 그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보면서, 와, 이거 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때만 해도 정말 서울에도 그런 건물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여기 중동에 LCT가 생기면서 많은 것들이 중동으로 몰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부촌이 되려면은 입지적인 장점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동 신도시는 핫해졌지만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공간들이 조금 더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가 중동 쪽이 다시 한번 부촌의 입지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심하고 이렇게 바다가 있고 재개발이 활발한 걸 보면서 하와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와이 하면은 그냥 얼핏 관광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제 지인이 거기 살거든요. 근데 하와이가 재개발이 진짜 활발하대요. 그래서 요즘에 해외에서 투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도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딱 오는데 입지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특히 저 LCT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바로 앞에 있지만 요 근방은 이렇게 하나 두 블록 정도 뒤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살기에는 바로 바다 앞보다는 한두 블록 뒤에가 이렇게 상권도 이용하면서 뭐 태풍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도 오션뷰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 산 토박이들은 바닷바람 때문에 한두 블록 떨어진 거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구남로에서도 요 뒷블록도 지금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지인 인터뷰. 현지인 인터뷰. 감독님들 막 우리 부산 와가지고 만나요. 이 사투리 아니요, 만나요? 사투리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까? 억양이 아, 그게 아무튼 이분은 부산 현직 분이신데요. 네. 맞나요? 편집분 맞아요. 현직 토박이에요. 분이신- 아, 토박이세요? 어디서 네, 다녔어요? 부산 토박이. 어디? 해운대? 저는 사실상 부산 금정구. 제가 오늘 영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부산 토박이분을 모셨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찾는다는 맛집을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난 부산이라서 남쪽이니까 따뜻할 줄 알고 아니 지금 왔는데. 근데 날씨가 안 좋을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의 매력을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 뭐 네. 바다, 네. 돌, 돌. 산. 제주도인데 제주도? 저희 부산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안에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튜버 태박인데요. 얼굴 안 내놓으신다. 네, 부산의 아파트들을 상당히 많이 찍고 있거든요. 네. 광안대교를 운전해서 바다 넘어갑니다. 그때 운전하면서 좌우로 살펴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광안대교를 딱 올릴 때 마린시티의 건물들이 전경이 다 보이고요. 그래서 커브를 딱 틀어가지고 이제 가면 광안리 쪽에 광안리 바다 해가지고 그 광안리 해안 라인에 그 개발된 모습들 다 보이고, 정면으로는 용호동 W가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 뭉클해지겠네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전국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죠. 네. 그럼 몇 년생이세요? 저 77년생이에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해운대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지금의 부촌이 되는 역사를 50년대부터 훑었다면 저 길 걸으면서 네. 70년대부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기억하죠. 딱 부산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 살면서 느껴요? 너무 많이 느끼죠. 어린 시절과 너무 많이 달라져. 너무 많이 느끼죠. 어떻게 느껴요? 왜냐면 전 서울 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떨 때 비슷하고 그렇거든요. 부산 사시는 분들 어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제가 40대 중반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를 보려고 해도 시내에 나갔어요. 1시간 넘게. 읍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포동이라는 곳. 네. 남포동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엄청나게 길게 타고 가고, 뭐 지하철을 또 바꿔 타고 가기도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네마다 명소가 극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체인점도 생기면서 굳이 남포동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게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개발이 되면서 특색이 있는 관광 특구에 따르게
관광 특구 안에서도 도심 안에서도 주거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죠. 뭐 저는 뭐 여기 불러온 막 그 LCT 특히 뭐 우동이랑 네. 고기만 딱 봤을 때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화려하죠. 외국 같아. 네. 야경에 끝내줄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멋진데 사실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아, 그렇게 됐어요? 네네. 저는 80년대생인데요. 네. 여기 해운대 출신이 아니라서 과거 모습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진이나 그런 모습들 찾아보잖아요. 그 센텀시티가 옛날에 수영 비행장이었는데 허허 벌판이었던 그곳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마린시티 옛날에 메리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부산은 해안 라인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졌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구나. 부모님이랑 얘기해보면 어때요? 네. 부모님이라고 하시니까 네. 6.25 때 피난민들이 네. 부산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제2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되면서 형성된 거리가 아니고 판자촌처럼 그렇죠.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사실 타 지방분들이 오면 운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도시 속에서 저희는 살다 보니까 아, 익숙하시구나. 익숙하기도 하고 또 부산 분들 항상 이야기하듯이 오지랖도 넓고 남 일에 참여 많이 하고 누구 일이라면 다 뛰어드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촬영하다 보면요. 막 다 도와주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는 약간 이런 인간 애들이 뭐 저 부산에 특히나 더 많은 매력 것 있다. 같아요. 네, 매력 있는 그게 도시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처음 형성된 게 전쟁 때 형성되니까 네. 다들 DNA 속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 살잖아요. 맞아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나 맞아요. 명언이야. 그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네. 해운대까지 왔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파란 비치 뷰는 저희가 찍을 수가 없는데 우리 태박이님 보내주신대요. 기현아 너도 추가 촬영하지 말고 가자. 제가 네. 드론 영상을 협찬하겠습니다. 아, 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그 출처 태박이 봐가지고. 노빌리아의 시그니처. 노빌리아의 시그니처. 진짜 와인이야. 나 여기 중독됐어.